앞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다시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30% 정도다. 미국과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파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국가 신용등급만 2단계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국이 단기 채권만 팔면 우리나라 주가도 폭락하게 되는 거고 부동산도 폭락합니다. IMF 때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네. 부동산도 완전히 휴지가 됐을 정도고 엄마아파트가 2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교수님이시죠.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그 주식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뭐 화랑입니다. 아주 화랑이고 뭐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가고 뭐 지금 하이닉스도 뭐 투자하신 분들 돈 다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동산도 올라가지만 주식도 상승하는. 근데 주식은 올라가면 사실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집값은 올라가면 또 화내는 분들 많지만 지금의 어떤 코스피 4천 넘어가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저도 환영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부동산과 이자, 금리가 이자죠. 네. 주가 이런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이것도 지난 50년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전국 집값, 종합주가지수, 서울 CD 금리, 서울 집값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CD 금리가 은행 이자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현재 2.5%에다가 1을 더하면 은행 대출이자입니다. 네. 4.5%입니다. 그러면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0.82다. 주가도 마이너스 0.77이다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과 주가는 오르더라 반대로. 반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시면 서울 집값이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 보시면 서울 집값도 마이너스 0.77. 네. 또 주가하고 똑같은 지금 역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역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너스 99이라면 완전히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마이너스 0.80 정도도 굉장히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은행 이자가 계속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재임 기간 동안 마이너스 지금 1%까지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4.25%, 한국은 2.5%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립니다. 올 연말까지 저는 한 3.5까지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2.5, 후내년에는 1.5 계속 내립니다. 네. 그러면 한국도 동반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오르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다. 네. 보통 100%씩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평균 35%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고 글로벌 주식 비중이 60%대 한국은 1.6%입니다. 젠슨 황이 지금 왔습니다. 이제 어제 네. 왔고 오늘은 기조연설을 하고 있고 어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강남에서 깐부치킨에서 치킨을 먹었더라고 치맥. 그거를 보니까 젠슨 황이 먹자고 얘기했대요. 네. 깐부치킨 먹자. 치킨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깐부라는 게 이제 좋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크게 올랐고 레인보우 지금 젠슨 황은 앞으로 피지컬 로봇, 가정부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로봇을 육성하겠다. 이래서 오늘 보니까 레인보우가 한 25%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AI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성장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1,400원 곱하면 7,000조 정도 되면 네. 7,000조. 삼성전자가 700조입니다.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합치면 700조고 하이닉스가 500조를 넘었습니다. 하이닉스 500조, 삼성전자 700조 됐는데 우리나라 건설이라든지 나머지 주식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4,10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제일 좋은 주식의 투자 비중은 60대 이와 같이 1.6이니까 한 90%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를 사고 나머지 한 10%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사라. 저는 항상 1등 주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은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1년에 100% 오르니까 미국 주식 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국민들은 70%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5천만 명이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우위에 있는 거고, 미국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모든 게 허용되어 있고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다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우대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좀 다르지만 뭐 결론은 저는 정부의 이런 외환 정책이나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가 원달러 회귀 분석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R 스퀘어 R 자산이 82라고 되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해보니까 84%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와 같이 달러 자산이 저는 오늘 현재 한 1,42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미 통화서 합포는 체결되지 않았지만 당초에 3,500억 달러 투자해서 2,000억 달러로 좀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가 좀 안정될 줄 알았더니 거의 한 10원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원달러는 앞으로 저는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국가 GDP 대비 2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충분한 외환보유고도 없고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인이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90%는 미국 엔비디아를 사시고 10% 정도는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총 1위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때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였잖아요. 그때 막 400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댓글에도 뭔 삼성전자를 사냐 지금 막 그랬는데 그게 지금 사놨으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총 1위라는 거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괜히 1위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왜 시가총액 1위를 사야 되는지 이 표입니다. 이제 요거는 2018년도 기사인데요. 1조 자산가가 된 80대 개인의 투자법입니다. 더벨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 건데, 이게 보시면 1조 자산가가 된 개인의 투자법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이분이 교수님인데 자기가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이분은 부동산 안 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현재 상장된 기업이 2,700개인데요. 작년에 63개 부도났습니다. 그냥 뭐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급등하는 종목 사면 부도납니다. 그러면 주식은 휴지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그 건물이라도 남지만 주식은 정말 휴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사야 되는 거고, 단순하고 커넌치기다. 1등 주식만 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엔비디아가 7,000조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700조, 하이닉스가 500조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 한국의 1등 주식을 사라. 1등 주식은 부도날 일이 없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바뀌면 다 바꿔 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7,000조 정도 되는데 5조 달러를 찍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애플이 2등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애플은 현재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고 안전한 원칙이다. 그렇죠? 1등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과 거래를 하고, 지분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블랙웰이라고 하는 건 1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반도체 하나가. 그것을 50만 개씩 구비를 합니다. 아마존, 메타 전부 다 50만 개씩 사서 이렇게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고 있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도 5만 개입니다. 메타 한 개가 10배 더 크다. 그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10조, 20조씩 투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는 시가총액 1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환율 상승에도 대비가 되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다시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 확률로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정도에 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책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30%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GDP는 세계 10위 정도 되지만 이 원화 결제율은 0.1%, 세계 40위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 외환보유액 제가 이제 어젯밤에 만들어 온 겁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대만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GDP 대비 23%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파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국가 신용 등급만 2단계 떨어뜨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아 일본만 100억 달러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국이 단기 채권만 팔면 우리나라 주가도 폭락하게 되는 거고 부동산도 폭락합니다. IMF 때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네. 부동산도 완전히 휴지가 됐을 정도고 언마파트가 2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아마 이 첫 번째 근거가 외환보유고가 없다는 것, 두 번째가 우리나라 현재 국가 부채율 내년에 50%까지 올라갑니다. 2029년에는 60%를 넘어서게 됩니다. 현재 정부가 내년에 국가 예산을 8.7% 올렸습니다. 물가는 2%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9% 올랐는데 국가 예산만 8.7%, 9% 가까이 올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가 부채율이 드디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29년에는 60%를 넘어서게 됩니다. IMF 기준으로 비기축통화국,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축통화국은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화, 엔화까지입니다. 네. 이 5개 나라는 자국의 통화로 석유를 결제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을 30%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국가 부채율이 가장 중요하고 외환보유고가 작고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는다.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여윳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를 사라.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비디아가 비싸다는데 결국에 또 사상 최고치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앞에 7천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현금을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제가 몇 조나 가지고 있는지 못 봤는데 엔비디아 워낙에 한 뭐 500조 이상 현금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본인은 계속 기업들을 M&A 합니다. 펄이나 구글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장점은 현금이 수백조나 있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을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를 올 초에 사들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계속 우량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은 바이오 분야, 로봇 분야로 계속 확대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분야, 로봇 피지컬 분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1등 주식을 사게 되면 워낙에 현금이 많고 투자라든지 전 세계 가장 좋은 인재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를 사거나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절대 아니다. 1등을 사라.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아마 1등이 이제 바뀌면 바꿔야 되는데 아마 애플과 엔비디아가 1조 달러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에서 보시면 미국의 GDP 25조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GDP보다 엔비디아 하나가 이제 앞섰다. 그 정도로 이런 다국적 기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그 1등이라는 거는 그 시대가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그걸 사놓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또 시대가 바뀌면 다시 또 1등 기업이 또 바뀌니까 그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흐름만 잘 타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요즘에 금 투자에 대해서 하셨다가 엄청 빠진 분들 많거든요. 거의 한 20% 30% 지금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금 투자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개인이 할 필요는 없을까요? 주식이 훨씬 더 좋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금반지 가지고 있거나 뭐 돌잔치 이런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금에 투자는 하지 않는데요. 네. 금은 76% 확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만한 거 아닌가요? 다음 뭐 확률상으로 이제 저는 통계치로 얘기하니까 지난 뭐 한 60년간 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76% 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에 대한 투자도 좋습니다. 금은 계속 오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5만 원이었다가 현재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통계는 R스퀘어입니다. 이 R스퀘어 제가 금을 안 가져왔는데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이제 금을 그래프를 하나 가져올 건데 금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 76%로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90%, 원달러 환율은 84%, 금은 76% 이렇게 오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그러면 채권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준금리를 1%씩 내린다고 했는 게 88%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준금리의 인하 추세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2%, 내년에는 3.5%, 2.5% 내릴 확률이 90%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게 되고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올 1월 달에 출장 갔을 때만 해도 미국 국민들 은행 대출 금리가 8%입니다. 우리나라가 5%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한 3% 정도 더 높은 이자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급여의 절반이 다 집세로 나갑니다. 집세로 나가거나 자기가 30년 모기지 대출 받은 이자로 나간다. 미국 국민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 이자를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한국과 미국의 국채이자입니다. 똑같이 동조화되어 있다. 미국이 내리면 한국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올 연말까지 저는 4.0이나 3.5까지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도 2.5%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반대로 오른다. 그것을 이런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